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여서는 안 돼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다인 문화권에서는 진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작은 마음으로 따라하기만 해가지고 살던 나라가 한계에 이르잖아요. 추락 직전에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극심한 정치 갈등, 극심한 사회 갈등, 사회 분열,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요. 추락하면서. 그건 왜 그러냐? 이 의식 구조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아름다움에 눈뜨지 않아서 그래요. 3프로TV 신과 대화, 오늘은요 저희가 서강대학교 철학과 최진석 명예교수님과 함께 아주 재밌는 이야기, 철학 얘기도 너무 재밌습니다만 그 장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이렇게 깨달음이 많고 이렇게 흥미로운 수업 참 오랜만에 저도 그렇습니다.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의외의 결론으로 계속 이어지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네. 우리 최진석 명예교수님 다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야, 요 강의는 보통은 뭐 2부부터 들어도 되는데 오늘 요거는 1부를 보고 오시는 게 훨씬 괜찮을 것 같다. 예. 혹시 지금 처음 이걸 보셨다면 빨리 지금 이어져 있는 1부를 먼저 보고 오셔야 요거 된다 오늘은.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장자 이야기, 장자의 스케일 얘기를 해주실 텐데 장자의 스케일이 뭐 어떤 겁니까? 장자 이야기 들어가 보죠. 저는 사람이 정확하냐 정확하지 않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크냐 작냐 같아요. 사람의 크기. 사람의 크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제가 뭐 돌팔매를 맞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 그 큰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아직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선도 국가가 아니라 추격 국가로 살았거든요. 그다음에 지식 생산 국가가 아니라 지식 수입 국가로 계속 살았어요. 한 번도 지식 생산 국가였던 적이 없고 과거에도 한 번도 선도 국가였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지식을 수입하는 사람들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선도하는 사람들이 추격하는 사람들보다 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작은 사람들은 작은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큰 사람들은 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작은 마음이 찰 때나 큰 마음이 찰 때나 사람들이 어깨가 으쓱해지는 거는 똑같습니다. 작은 마음인 조금만 차도 어깨 으쓱이구나. 빨리 찹니다. 큰 마음은 어지간하면 안 찹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마음이 다 찼어요. 마음이 다 찼어. 마음이 다 차가지고 다 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음을 생각을 안 해. 꿈꾸지 못해. 좀 사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 다음 꿈이 없어. 다음 꿈이 없어. 왜? 민주화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화 다음에 마음의 크기는 준비가 되지 않아. 준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자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압도적인 스케일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스케일을 경험 못해서 그런 거야? 아니면 땅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뭐예요? 스케일이 큰 삶을 살아보지 못한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제국을 경영해 보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그렇죠. 제국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선진국에 도달해 본 적도 없고. 좀 억울하네. 억울한 게 아니라 그러려고 시도를 안 한 거죠, 우리가. 그 다음이 더 높은 것이 있다는 생각도 못 하니까. 그게 우리 애들 노는 거 보면 장난감 하나 가지고 뭐 빼 싸우고 울고 뭐 그러는데 그걸 어른이 보면 너 왜 그러니 싶은 거지만 그들은 크게 세상이고 세상의 전부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지. 그렇죠. 이 물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물건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서 쓰거나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거나 하는 것이 없잖아요. 우리가 최초로 만든 게 거의 없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만든 걸 갖다가 다시 만들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따라하기로 산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문명은 다 따라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따라하기에 익숙해. 네. 그래서 뭔 일만 하려면은 설례를 찾고 벤치마킹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놈의 설례 정말 진짜 그러니까 해외 사례.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따라하는 삶을 살고 그런데 선도하는 삶이 낼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있고 따라하는 삶이 낼 수 있는 이익의 크기가 있어요. 그렇죠. 이익의 크기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마음의 크기가 크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음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 따라하기로 도달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왔으니까 이제는 선도하는 일을 시도하는 수밖에 없다. 이걸 알아야죠. 이걸 알고 여기에 몰두를 해야 됩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은 작은 마음으로 따라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따라하는 삶을 살면은 주도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국제 관계가 크게 요동칠 때 어떤 주도권도 발휘할 수 없는 단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하기도 이제 지쳤어요. 딴 나라들이 또 열심히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더 이상 이제 따라하는 걸로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라하기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단계에 도달한 나라들은 다 추락합니다. 예를 들면 아르헨티나,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다 그걸 중진국 감정이라고 그래요. 따라하다가는 한계가 오고 거기서 더 뭘 하지 못하면 밑으로 가는군요. 추락한 거죠. 스케일이 큰 사람들은 마음이 큰 사람들은 장자 안에서도 계속 그게 강조되는데 그 대립면을 함께 보는 능력이 있어요. 살고 있으면서 죽음을 의식해. 그런데 마음이 작은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대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게으르고 진부해지느냐. 게으르게 살고 진부해지는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도 허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삶 속에만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 같거든. 영원히 살 것. 가끔 장례식장 가서 다음에는 내 차례야.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사실은 그걸 알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가 뭐 BTS가 나가고 그다음에 그 K 한류가 하고 K 문화가 하니까 이것이 영원할 것 같아. 그런데 마음이 큰 사람들은 이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까지 보일 거 아니에요. 이 홍콩 영화 지금 어디로 갔습니까? 일본의 그 J-팝도 저 좋아했는데 엑스자팬 내가 좋아했거든. 그 엑스자팬 할 때 그때 일본의 팝 뮤직이 세계를 휩쓸었죠 그때.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100짜리 지폐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담배 붙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바로 잃어버린 30년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자가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생과 사는 함께 있는 거다. 함께 있는 거다. 이것은 기라는 하나의 기라는 요소가 뭉쳤다 흩어지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은 뭐냐? 너 지금 살고 있지. 그 삶을 제대로 살고 싶으면은 죽음 곁에 있다는 것을 의식해. 너 지금 잘 나가고 있지. 잘 나가고 있지. 다른 사람들도 잘 나가다가 다 넘어진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늘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과 그냥 매일매일 죽음이란 내 삶에 없을 것처럼 사는 사람과는 매우 이제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 딴 사람입니다. 아예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장자의 스케일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혹은 상상해보지 못한 정도의 스케일을 장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장자 책을 펼치면은 첫 페이지 첫 줄에 나오거든요. 뭐예요 그게? 우주의 북쪽 바다에
조그만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곤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하나 있어요. 예. 우주의 북쪽 바다에. 예. 이 곤 물고기라고도 하고 물고기 알이라고도 해요. 네. 그거 살았어. 근데 거기서 우주의 북쪽 바다에서 컸으니 네. 얼마나 컸겠어요. 네. 몸이 수천리나 되게 컸어. 수천리나 되게 컸어. 네. 판타지가 시작되네. 수천리나 돼. 물고기 수천리를 설정하는 것부터 수천리 되는 물고기를 설정하는 것부터 얼마나 황당하고 스케일이 큽니까? 네. 근데 이게 이 물쪽에 수치를 크는데 고기가 이 정도 컸으면 됐지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 작은 마음이 아니니까 큰 마음이니까 그렇게 거기서 수천리나 큰 다음에 어느 날 회오리 바람이 세게 불면서 바다 물이 회오리 바람을 따라서 솟구쳐 올라요. 예. 그 솟구쳐 올리는 그걸 타고 얼마나 올라갔겠습니까? 9마일리를 올라갑니다. 네. 9마일리를 올라가더니 거기서 잠깐 바뀌더니 거기서 뭐예요? 대붕으로 바뀌어요. 새로 바뀌어요. 오. 물고기가 예, 새로 바뀌어요. 진짜입니다. 새로 바뀌어요. 새로 바뀌어가지고 거기서 남쪽을 향해서 계속 날아가요. 남쪽을 향해서 날아가는데 막 이렇게 날아가지 않습니다. 한 번 날개짓으로 6개월을 날아요. 네. 네. 이 거대한 이 스케일 속으로 한번 빠져야 돼요. 지금 교수님이 저희 2명 바꾼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바꿔야 돼요? 3프로 TV 같은 데서 바꿔야죠. 그럼 3프로 TV를 왜 만드셨어요? 그게 말이죠.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이런 인터뷰를 많이 하는 건데 최 교수님 오시기 전만 해도 무엇이 옳은지 그 말씀하신 시시비비 가리는 거 우리가 주로 했고요. 지금도 저한테 무협지 읽어라, 판타지 소설 읽어라, 그게 네가 재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야 이게 날개짓 한 번 하면 6개월이라고 하는 게 그게 자꾸 황당하게만 들리지. 그걸 내가 왜 읽어야 되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게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일단 삶의 목적이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거다. 삶의 생존을 위해서. 네. 민주화를 왜 해야 돼요? 민주화를 해야 생존의 질과 양이 높아지니까 민주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존의 질과 양이 높아지지 않는 민주화는 해서 뭐 합니까? 그런 건 한들 뭐예요?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것이 아니면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 그 시시비비를 가려서 뭐해? 왜?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이 지구라는 별에 짧게 왔다 가는 목적이 뭐예요? 한번 제대로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몰두하는 이유가 그거에서 시시비비를 잘 가려야 생존의 삶과 질이 높아진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교육이 잘못된 거죠. 교육이 생존의 질과 양을 높이는 이 비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으로 더 유효한 것만 계속 가르친 거죠. 기능적으로 유효한 것만 계속 여러분 배워보십시오. 기능적 인간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시시비비 가리는데 적합한 인간이 되지.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지. 그리고 자기와 우리의 생존의 질과 양은 떨어져도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생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려면 뭘 해야 되냐? 야, 마음이 커야 된다. 마음이 커야 된다. 덕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궁금증이 있어야 된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소위 어른들은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볼 건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실천적인 지침들을 좀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책 읽을게요. 그런 책들을 좀 더 읽으려고 노력할 거고 이제 우리도 살다 보면 너무 이제 시간도 없고 바쁘다고 늘 이제 느끼잖아요. 이거 하느라고 저거 하느라고 등등.
이거 챙겨야 되고 저거 챙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 와중에서도 우선순위를 뭐 둬서 이런 거 정도는 시간 틈날 때마다 혹은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좀 내서라도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몇 개 좀 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좀 하면서 우리도 좀 바뀌고 그러면서 애들도 좀 바꿀 수 있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네. 교수님도 솔직히 좀 전에는 시시비비 가리고 막 그거에 몰두하고 도대체 누가 나쁜 놈이고 누가 옳은 얘기인지 그거 탐구하고 쫓아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 번도 안 그랬다고요? 정말? 아니 갑자기 교수님을 공격하고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이게 왜냐면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의 상태로 옮겨왔는지 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저하고. 그 방식을 그 변화의 길을 한번 알려주시면 네. 우리도 한번 내가 고기를 한번 팔로우 한번 해볼게라는 얘기죠. 그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론 작업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탄핵 심판에 그렇게 목을 메고 우리 한 게 그것은 그렇지. 매우 중요한 8대 거예요. 0이냐 4대 4냐 이러면서. 네. 네. 그것도 바로 각자의 옳고 그름에 갇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시시비비가 나쁜 거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걸 이 넘어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이 일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수준에서 가려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느냐 네네네네. 이것은 매우 다른 결과를 내는 거죠. 시시비비 가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에는 그래. 딱 그 수준인 거고 예. 그래, 그다음에 그건 우리가 있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혹은 이제 선을 추구하는 그 바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는 서로 그 과정이나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는 매우 달라지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매우 달라지는 거죠. 그게 조금 한 단계 높은 곳에 있어야 그게 그 보일 차이가 텐데. 보이지. 예. 그래서 그 차이를 보려면 우리 이제 글로 가야 되잖아요. 예. 자 이제 실천적 어떻게 지침들 하면 다릅니까? 조금 실천 중에서 제일 저는 기본적인 것이 저는 일단 첫 번째는 삶의 실력 장자 읽겠습니다. 예, 네, 삶의 그건 실력 할게요. 장려. 네, 네. 그거 읽고요. 그다음에 네. 이거 첫 번째는 읽는 게 첫 근데 번째 이 삶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책을 읽어야 돼요. 일단 책을 많이 읽어라. 독서를 해야 돼요. 어떤 책이든 좋아요? 아니면 골라서 좀 읽을까요? 자기가 이게 참 신비한 일인데 네. 자기가 어떤 포부가 생기잖아요. 네.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우주 대자연은 도와줘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책들이 생겨. 그게 눈에 띕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이 보여.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포부를 크게 가져야 되는 포부를 거죠. 크게 갖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일본하고 한국하고 가장 큰 차이가 독서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독서 1인당 독서량 1등 국가부터 쭉 순서대로 나열하고 국력 1등부터 쭉 나열하잖아요. 대체로 맞아요. 얼추 맞아요. 그런데 국력하고 네. 독서량하고 네. 너무 안 맞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안 맞아. 독서는 너무 안 하는데 예. 이 국력은 상당히 높아. 그러면 이 독서량과 이 차이가 뭐냐? 이 차이가 허약하다는 뜻이에요. 당장 지금 뭐 먹고 사는 거는 꽤 잘 그렇지만 살고 아슬아슬하다. 있지만 아슬아슬한 거예요. 아슬아슬한 허약한 거예요. 지금 서서히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관계가 더 요동치잖아요. 예. 그러면 이 취약성이 더 드러나거든요. 더 드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이 튼튼한 나라가 아니에요. 취약한 거예요. 네네. 지금 취약해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말고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에 5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3명이 탄핵이 관련돼. 탄핵 관련 안 된 2명 중에 1명은 감옥을 갔어. 그 중에 1명은 또 자살을 했어. 이런 20년을 보낸 나라는 어떤 나라겠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거든요. 일종의 그게 어찌 보면 현상인 거군요. 이런 허약함을 보여주는 그렇죠. 현상 허약함을 같은 보여주는 거군요. 현상이죠. 네. 마음이 좁다 보니 시선이 좁다 보니 시시비비 가리는 데만 몰두하게 되고 예. 과도한 시시비비 가림에 의해서 나온 결과가 탄핵이거나 혹은 뭐 저 수어사이드이거나 예. 그런 걸로 그다음에 보인다. 저성장.
이런 것이 다 이렇게 연관이 되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런데 그것이 다여서는 안 돼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그렇게 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다인 문화권에서는 뭐냐? 진영으로 나뉠 수밖에 없어요. 진영 나눌. 그러니까 이 작은 마음으로 따라하기만 해가지고 살던 나라가 한계에 이르잖아요. 추락 직전에 보여주는 현상이 있어요. 네. 극심한 정치 갈등, 아. 극심한 사회 갈등, 사회 분열, 극심한 포퓰리즘, 극심한 부패. 이 네 가지가 항상 있어요. 추락하는 그래요. 그럼요. 그건 왜 그러냐? 이 의식 구조가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도까지밖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아름다움에 눈뜨지 않아서 그래요. 그 일단 포부를 우리가 크게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포부를 근데 크게 지금 가져야죠. 이제 아마 포부 크게 가집시다 그러면 100명 중 한 7, 80명은 나는 100억, 나는 200억이니까 내가 더 크네. 난 1000억 좀 할게 그러면 이걸로 생각하시기가 쉽거든요. 워낙 그렇죠. 이제 돈이 워낙 중요한 제 가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포부들이 큰 포부입니까? 뭐 한번 좀 몇 개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좀 나을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어디 가서 이야기한 건데 내가 어느 학생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네. 학생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뭐냐? 꿈이 뭐냐? 그러니까 기자가 되는 거래요. 그게 어떻게 꿈이냐? 그랬더니 뭐 기자가 되는 거, 검사가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면 뭐가 꿈이에요? 그렇지. 그런 것은 꿈 아니야.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한 디딤돌이야. 꿈은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우리나라의 말의 질서가 무너졌다. 말의 질서가 무너졌다. 그러면은 야, 이 말의 질서를 좀 내가 바로 세워야 되겠다. 근데 말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기자를 하는 것이 유용하고 유용하겠다. 예. 그러니까 나는 기자를 하겠다. 이것이 포부고 꿈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바위한테 광합성 작용을 시켜보겠다. 이 정도가 꿈이죠. 이 정도가 꿈이죠. 전 세계 사람들이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살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렇죠. 이런 게 이 세계에서 나는 폭력을 좀 줄여보겠다. 그러면 검사가 될 수도 있고 경찰이 될 수도 있고 태권도 사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선교사가 될 수도 예. 있고 철학자가 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감나무에서 고기가 열리게 하겠다. 뭐 이런 것이 꿈이죠. 근데 꿈이 검사가 되는 거, 기자가 되는 거, 교수가 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는 대개 그걸 꿈으로 알거든요. 네. 100억 버는 거, 1000억 버는 거 꿈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100억 벌고 나서는 할 일이 없어요. 네. 성장이 멈춥니다. 기자가 되는 것이 꿈인 사람은 기자가 된 다음에 성장이 멈춰요. 꿈이 없어. 꿈만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어. 존재론적으로. 교수가 됐어. 교수가 된 다음에 꿈을 이뤘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성장이 멈춰요. 검사가 되겠다가 꿈이다. 그럼 검사가 된 다음에 성장이 멈춰. 지금 성장 멈춘 사람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네. 이게 꿈이 있냐 없냐가 어떤 낭만적인 어떤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네. 자기 자신의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혹시 그럼 우리 교수님이 뭐 보실 때 뭐 일일이 다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어떤 나라 어떤 사회를 보면 야, 저 나라 애들은 저 사회 사람들은 참 포부들도 큰 것 같고 와 상상력 대단하다 이런 나라가 혹시 있습니까? 중국, 중국 그래요? 일본, 미국, 독일. 선진국들은 다 그래요? 그렇죠. 선진국들은 다 그렇죠. 그러니까 2억 마리 떨어진 나라에 참견하지. 그렇죠. 스케일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노벨상도 나오는 거예요. 이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과학이라는 것이 먼저 가설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가설이 판타지예요. 이게 꿈이라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고. 우리가 왜 노벨상이 없어요? 가설을 세우지 못하잖아요. 나 어릴 때 꿈 네. 얘기할 때 다들 의사, 과학자 뭐 이럴 때 내 친구 중에 하나는 선생님 저는
우주 대마왕이 돼서 영생을 사는 게 꿈입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어. 그래서 이런 황당한 미친놈이다.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친구가 진짜 그 친구 꿈이 진짜 꿈이었네. 예. 단군 신화가 사실이냐 아니냐. 네. 매우 정확한 사람 같이 보이죠. CCBB를 가리려고 하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딱 거만한 사람인 거군요. 예. 그게 사실이면 어떨 거 아니면 어떨 거야. 중요한 건 크기, 그 사람의 크기, 꿈의 크기, 포부의 크기. 예. 혹시 근데 그 크기가 큰 사람들만 있다가 사회가 붕 뜨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나는 전 세계를 뭐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뭐 우주 대마왕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현실에는 발을 안 딛고 죄다 막 그냥 이게 붕붕 떠다니는 건 혹시 아닐까? 붕붕 떠다니면 좋은 거죠. 아, 그거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거죠. 그 나라가 튼튼한 나라예요. 효율적인 나라예요. 그래요? 예. 삶 자체가 효율성이 있는 삶 자체가 네. 꿈을 꾸는 삶이고 판타지를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우리 삶이요. 효율성이 높은 삶은 전부 다 뭐냐면은 자기 신화를 구체화하는 거예요. 자기 신화를 실현하는 거예요. 아, 자기 스스로 자기 설정하신다. 그렇죠. 자기 판타지를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보람 있고 효율적이고 의미 있고 돈도 큰 돈 벌어요. 그래야. 그렇게 꿈은 커요. 현실은 시궁창이야. 괴리가 너무 커. 거기에서 혹시 고민과 혹은 막 비통함, 나는 내 생각은 이렇게 컸는데 이게 뭐야? 이 현실은 이렇게 가진 않습니까? 현실이 시궁창이라고 누가 말해요? 아니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는 꿈이 없는 사람이야. 아 그래요? 오히려 높은 꿈이 있다 보면 예. 이 현실을 시궁창이라고 보는 그 사람은 네. 다른 것도 다 시궁창이라고 봐. 꿈이 큰 것이 문제가 될 건 전혀 없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꿈으로 자기 현실을 해석하는데 네. 왜 시궁창이야? 시궁창이라는 건 뭐예요? 누가 시궁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의 욕망을 욕망하다 보면 그렇죠. 시궁창이 되는 거죠. 그 시궁창이 되는 거죠. 내 판타지가 서 있는 그 공간이 누가 시궁창이라고 그래? 아니면 혹시 그 서로 간의 꿈이 이제 예를 들어 우리나라 비슷하면 서로 대화는 잘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너나 나나 꿈이 비슷하니까. 그런데 이제 만약에 꿈이 너무 서로 달라. 서로 세계관도 다르고 서로 유니버스가 전혀 엉뚱해. 나 그 우주 대마왕 친구하고 그 이후로 대화는 얘기가 서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나요? 좋아. 대화가 안 된다고 합시다. 네. 대화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과 나와 다른 사람과 왜 타인하고 꼭 대화가 되기를 원하세요? 혼자 뭘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뭐 사실 혼자 사는 거 좋아하는 하는데 그래도 이제 다들 뭐 이렇게 뭐 공감도 해야 되니 뭐 이런 얘기 워낙 많이 하니까. 왜 꼭 공감을 구해요? 생각이 다르고 왜 대화를 꼭 구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꼭 이해받을 필요도 없고. 그렇죠. 내가 대화가 다른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 꿈이 실현하면 나는 되는 거니까. 나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다른 사람들과의 소통에 목을 매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내 생각에 더 많이 동의하기를 바라는 것도 의미 없는 욕망이구나. 의미 없는 욕망이죠. 됐다. 모든 고민 깔끔 해결. 네. 그것이 왜 대화가 안 되는 것을 불안하게 보느냐? 대화가 안 되는 걸 불안하게 보느냐? 그 뭐냐면은 내 삶이 다른 사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약간 요거는 사람 누구나 대부분은 인정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없어요. 나 인정 욕구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교수님은 그런 것 같아. 근데 원래 그랬어요? 아니면 어떤 단계가 있었어요? 교수님의 인생으로 좁혀보면 모르겠어요.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 인정 욕구가 왜 없겠어요? 내가 뭐 논문을 쓰고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이 읽고 인정해주길 바라는데 인정 욕구가 없을 수 없죠. 근데 그 인정 욕구가 나한테 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인정 욕구로 충분하지. 그 인정 욕구가 자기를 지배할달지. 그거는 그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네네네. 저 오늘 그 프로 TV 나와서 저 인정 욕구 있습니다. 다른 분들이 듣고 동의해주고 인정해주고 댓글에 기대하죠. 교수님 때문에 생각을 좀 바꾸게 됐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한 건 기분 좋지. 좋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인정을 기대하면서 내 생각을 말하지는 않는다. 그거 진짜 좋은 포인트네.
물론 이제 좋아해주면 좋고 인정해주면 땡큐. 그러나 그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하거나 아니 내 생각이 아닌 걸 얘기하거나 이러진 않으신다는 거잖아요. 뭔가 악플이 달렸다고 밤새도록 짜증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그렇죠. 그러든가 말든가. 됐다. 저는 말끔해졌습니다. 명쾌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저랑 약간 좀 비슷한 부분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친구 없거든요. 또 한번 봬요. 늘 그 하늘을 그 지표면에 땅을 안 딛고 살아요. 네. 그러거나 말거나. 그 우리가 지금 장자 이야기를 조금 장자 얘기는 많이 얘기를 너무 적게 한 것 같은데 저는 그 삶의 실력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짓는 거는 내가 장자가 실력 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읽은 점도 있지만 네. 우리나라가 도가 철학 특히 장자를 이해할 때 네. 실력을 쌓으려는 행위조차도 하찮게 보는 어떤 그런 태도를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하죠. 그렇게 형상화해 놓은 것이 있다.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도 이 삶의 실력이라고 했어요. 자, 그 실력 있는 삶을 그 살기 위해서는 이 장자도 매우 실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장자가 우리가 흔히 놓치고 있는 점 뭐냐면은 장자가 지식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이에요. 시시비비에 있어서는 이미 1인자였다. 이미 1인자였죠. 이미 1인자. 그 시시비비를 지배하는 정도로 성숙된 사람이지. 그러니까 이 지식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왕이 재상을 보내서 그 관직을 맡아달라고 요구할 정도로 지식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 지식인이었어요.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냐면은 게으른 사람들은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식보다 지혜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치고 지혜로운 사람은 없어요. 우선 지식입니다. 네. 우선 지식이에요. 지혜로운 척하기는 매우 쉬워. 즉흥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매우 쉬워. 그렇지만 지식을 쌓는 일은 매우 어려워요. 네. 수고하기 싫은 사람들이 그냥 지혜를 추구한다고 그러면서 지식 쌓는 것을 게으리하고 결론으로 직진하지. 그러니까 지혜를 포기하고 지식을 쌓는 사람은 지혜로울 가능성이 커지지만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식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지식도 놓치고 지혜도 놓친다. 그럼 무엇이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지식이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 그거를 지혜라고 그래요. 지식이 적절하게 이용되는. 아주 정확히 적절하게 이용되는 것, 적용되는 것. 그러니까 내 주장에 아니면. 그럼요. 그러면 지금 그렇죠. 그게 지혜죠. 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 지식을 지혜로 바꾸느냐? 네. 그게 바로 판타지예요. 포부라는 거예요. 포부. 포부가 있으면은 지식이 지혜로 넘어갑니다. 그렇지만 포부가 없으면은 그냥 지식 창고로 그냥 남아요. 좋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그 저희 3프로 TV와 함께 종종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장자 이야기 듣고 나 오늘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 장자도 장자지만 제가 볼 때는 한 월간 최진석, 월간 장자, 월간 최진석 하여튼 뭐 이런 걸로 해갖고 한 달에 한 번씩 저희 좀 가르침을 좀 주시면 어떨까. 가르침까지는 아니고요. 네. 뭐 아니 이렇게 전 이제 오늘 같은 날 딱 포부 먹고 좋았어 이제 다시 이러다 이제 한 2-3주 지나면 또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한 번씩 죽비를 내려주시는 느낌으로. 정프로가 이게 생긴 게 이렇게 허드만 멀쩡하고 사람 그 빈해 보이고 약해 보여도 이분이 우리나라의 지식인 사상가를 1년에 한 200명 정도를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 사실은 누구 인터뷰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이것도 석 달 전에 들었던 얘기 또 듣네 하면서 막 이게 낙선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다 보면 여기 막 해달별 다 그려져 있어. 내가 옆에서 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얘가 받아 적네 뭐를. 최진석 교수님 팬이 됐습니다. 와, 나 진짜 이런 반응 처음 봐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교수님 허락해 주신다면 정프로가 무릎을 꿇는 날이 있구나. 저의 종교가 돼 주십시오.
이야 놀랍다 놀라워 정말. 자 우리 최진석 교수님과는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아쉽지만 네. 또 저희가 무릎 꿇고 모셔서 그렇습니다. 정프로를 보내서 다시 모셔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우리 최진석 교수님 조만간 다시 한번 모실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삶의 실력 장자 바로 한 건 저는 주문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